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 미국 정부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7년간 19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나홀로 황제 출장을 다녀온 의원도 27명에 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독립성을 약속해놓고도 정작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자문단의 인사를 좌지우지해 수사단이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멕시카나가 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균 번식 우려가 높은 생닭을 수도권 가맹점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낮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 출장 논란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CB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7년간 무려 19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CBS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 때부터 최근 3월까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대상은 주요 공공기관 17곳인데 이들 기관이 돈을 대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은 모두 190명에 달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체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논란이 될 만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이 103명으로 제일 많았고 더불어민주당도 71명이나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은 12명, 민주평화당 의원은 2명, 정의당 의원도 3명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당별로 피감기관이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간 사례는 한국당이 194회, 민주당은 126회, 바른미래당 12회, 민주평화당 2회, 정의당은 3회였습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문제를 계속해서 공격했던 한국당에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또 적폐청산 기치를 내걸며 국정운영을 하는 민주당도 이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피감기관 지원을 받으며 혼자서 이른바 황제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도 27명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25일부터 부박 10일간의 항제 예유를 다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에 고발하고 적극 수사에 착수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김 전 원장을 향해 큰 소리쳤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피감기관의 돈으로 단독 해외 출장을 2차례 다녀온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당 정병국 의원은 포럼 참석 현장 시찰 등의 이유로 4년간 3차례에 걸쳐 단독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의원으로 꼽혔습니다. 단독 해외 출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당 소속 신상진 의원도 각각 2차례씩 다녀왔습니다. 외유성 출장으로 비춰지는 출장들도 있었습니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독일로 떠나며 비즈니스 좌석 항공료만 1,000여만 원을 지원받았고 숙박료 등 체류비도 1,000만 원 가까이 지원됐습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시찰한다며 캐나다와 미국 등지를 다녀왔습니다. CBS 취재 결과 이처럼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홀로 해외 출장을 간 의원은 모두 27명. 여야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황제 출장에 대해 국회의 자성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한 데 대해서 미 백악관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은 어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 형태로 미국이 일방적 핵 포기반을 강요하려 든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억압적 태도를 문제 삼아 북미 정상회담의 무산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그러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 방식은 아직 짜여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핵무기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리비아식 해법을 언급했지만 이 방식만을 북한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힘든 협상을 준비하는데 매우 익숙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미르조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한편 북한의 담화 공개 직후 어젯밤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각각 한국 측 상대방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한미 양국 당국자들은 큰 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나 회담 관련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서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미국이 대응을 자제했지만 북한은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을 거부하며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을 먼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용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구 기자? 네네. 북한이 대북 강경파죠.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네네. 지금 분위기가 급 반전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핵 협상에서 백전노장이죠.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개인 담화 형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성토를 했습니다. 네. 김 부상은 우리를 자꾸 구석으로 내몰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 이렇게 밑자락을 깔았고요. 하지만 담화의 본령은 일방적 핵 폐기만 우리한테 강요하면은 그 볼턴 안보보좌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강력히 비토하는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볼턴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네, 김 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기간 조미 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턴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볼턴과 같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원색적인 돌직구를 날린 거죠. 네, 왜 하필 볼턴입니까? 네, 볼턴 안보보좌관은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아주 유명한 네오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는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은닉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결국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때 그 체결됐던 제네바 합의를 무산시켰습니다. 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보보좌관이 됐으니까 지금 북한과 18년간 악연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죠. 네, 결국은 북한이 볼턴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네네. 볼턴을 그래서 해방꾼으로 규정을 네. 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네, 대북 강경파 상징인 볼턴을 콕 찍어서 체제 보장 없이는 일방적 핵 폐기를 못한다. 이렇게 더 부각을 시킨 것이죠. 볼턴은 북한의 선핵포기 후 보상으로 대변되는 리비아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턴은 북한에게 핵과 ICBM은 물론이고 중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까지 다 폐기하라. 그리고 인권 문제도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장거리 미사일만이 아니고 중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이게 진짜 무장 해제를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 분석 들어보시죠. 인권 문제니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WMD니 납치자 문제 이거 거기다가 대놓고서 테네시즈 오크리지까지 언급하면서 이관 문제까지 얘기를 해버리고 북한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백기 들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항복한 북한처럼 비춰지는 거거든요 이게. 또 담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 비교도 안 되는 리비아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하냐. 아둔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그 비판을 했는데요. 그 리비아 원심 불리기는 사용법을 리비아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자 속에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미국에 반출했는데 북한은 핵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 어떻게 비교를 하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네. 북한은 또 어제 예정됐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단하고 우리 네네. 측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는 이른바 말폭탄 형식으로 경고장을 날린 것이고요. 남한에는 긴장 늦추지 말라라고 이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측의 문제 삼은 것은 한미 공군의 합동훈련 맥스센더 훈련인데 훈련은 좋은데 왜 자꾸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을 하냐. 이거 판문점 위반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미국이 대응을 말하자면 자제를 해서 일단 더 이상 확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먼저 그 김준영 한동대 교수 말부터 들어보시죠.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반영하는지인데 이게 만약 볼턴이 잠잠해지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트럼프는 자기가 이걸 이긴 걸 과시하고 싶어 할 거고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맞받아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질 건데 지금 북한은 깨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서 백악관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희망적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미가 정상회담 의제 선점을 위해서 이런 기세 싸움을 한두 번 더 벌일 여지는 충분히 잠복돼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용회 기자였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최용비리 수사단의 독립적 운영을 약속해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 자문단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이 자신들의 추천 인사를 번번이 퇴짜 놓는 과정을 겪으면서 수사단이 반발한 것이 이번 항명 사태의 배경이었습니다. 윤진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할지 여부와 관련해 대검 내부의 심의를 받을 것을 수사단에 요구했습니다.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수사단 반발에 나온 안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단 심의를 받자는 것이었는데 대검이 급하게 만든 내규에 따르면 이 자문단 위원은 검찰총장이 임명합니다. 대검 측은 수사단에 당초 7명의 위원 중 3명을 추천하라고 했지만 2명만 수용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계속 퇴짜를 놨다는 게 수사단 측 설명입니다. 나머지 5명도 대검 측이 정한 마당에 이런 식의 협의라면 차라리 인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수사단이 빠졌고 결국 대검 측 인사 5명, 수사단 측 인사 2명이 최종 위원이 됐습니다. 문 총장이 공원과는 달리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수사단의 지난 15일 발표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불공정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검찰 수사심의위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임명권을 가진 자문단의 심의를 받게 한 점, 협의를 하자면서 대검이 위원 인선을 좌지우지한 점이 수사단의 반발 포인트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자문단 인선은 양쪽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가 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세균 번식 우려가 있는 생닭을 수도권 가맹점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멕시카나의 한 배송기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배달되는 생닭에 세균 번식 우려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냉동 탑차의 내부 온도가 높기 때문인데 냉장 제품과 섞어 씻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배송기사입니다. 고추튀김이나 오징어 몰이나 새우링 그런 것들 다 냉동 제품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상식으로는 냉동 냉장을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냉동과 냉장 제품은 각기 다른 차에 씻거나 같이 실을 경우 냉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양천구청 관계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보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나는 이 제품을 냉동으로 만든다. 이 제품은 냉장으로 만든다. 이런 게 있어요. 걔네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운반, 보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멕시카나는 지난 5년 동안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기사들이 가맹점 창고 열쇠를 지니고 다니며 주인도 모르는 사이 생닭을 가져다 놓기 때문입니다. 멕시카나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 광주시는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었습니다. 멕시카나 측은 위법 운송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프로축구 강원FC의 조태룡 대표가 구단 항공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인턴 사원을 자신의 동생 술집에 동원했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구단 주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향해서 구단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원 CBS 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FC 광고대행사는 지난해 3월 외국계항공사와 홈 경기장 전광판 광고료로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2매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매당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 상당의 항공권입니다. 광고료는 조 대표가 사장을 겸하고 있는 광고대행사와 강원FC가 절반씩 분배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취재 결과 광고대행사와 강원FC 목의 항공권 모두 지난해 연말 조 대표 부부가 가족여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단 관계자입니다. 일단 가족여행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휴가, 가족끼리 휴가 간다는 말도 들었고, 취임할 때서부터 그 이후 휴가 간 기록은 다 그거 휴가 신청서가 다 있거든요.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상 광고 대행사 몫은 문제를 삼기 어렵지만 나머지 절반은 공적 성격의 현물인 만큼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 또는 유용 등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항공권 문제와 함께 조 대표는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술집 운영 업무 일부를 구단 인턴 사원에게 맡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조 대표는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구단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사임도 고려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원FC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구단 주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향해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진유정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이 스크린 위에서 되살아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8주기를 맞아서 개봉하는 영화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소식은 유원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년 전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운전사.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광주까지 데려다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올해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5.18 힌츠페터 스토리는 당시 광주의 참혹한 현장을 담은 힌츠페터의 미공개 필름과 그가 감행했던 3번의 자맹에 대한 진실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외신 기자의 취재기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의 항쟁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살아남으셨어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트라우마를 세대를 뛰어넘어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배우 김부선이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엄마 명희 역을, 김꽃비가 명희가 겪은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는 딸 희수 역을 맡았습니다. 배우 김꽃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38주기를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들 영화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5월 광주의 진실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유원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를 다루는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분식 회계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금융감독원과 정면 반박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영선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분식 회계를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금융감독원과 아니라고 반발하는 삼성 바이오 간의 장외 공방이 드디어 장내로 옮겨 전면전을 치릅니다. 오늘 열리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입니다. 분식 회계 여부를 가리는 핵심은 삼성 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는지 여부입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의 가치를 늘릴 이유가 없다고 보고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오히려 금감원이 분식회계 근거를 공개하라고 정면 반박하며 신경전은 극에 달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2015년 7월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기업 가치를 뻥튀기 했느냐, 삼성물산 합병 때문에 이뤄진 것이냐 등 핵심 쟁점들은 오늘 감리위원회에서 대심제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리위의 자문 결정이 실제 조치를 내리는 증권선물위원회까지 이어지는 만큼 감리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5.18 당시 광주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외신 기자에게 영문 편지를 보낸 작성자를 찾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작성자는 5.18 당시 광주경찰서 부근에 거주했던 여성으로 부친이 교수이며 서울대 출신의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편지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자신과 가족이 목격한 계엄군의 만행 등을 영문으로 작성해 해외에 알린 첫 사례로 일본 NHK 방송 등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공중파 음악방송 MC로 활동 중인 배우 이서원 씨가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미국의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이 학교 기숙사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미국에 본사를 둔 SNS 텀블러에 올린 계정의 주인을 찾기 위해 이 같은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습니다. 잦은 망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향할 북한 비행기의 추락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어제 도쿄의 한 강연에서 볼품없는 북한 비행기가 무사히 싱가포르까지 날아가길 기대하지만 도중에 떨어진다면 시시해서 말할 거리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국지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30mm 안팎 밖에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도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있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부와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 이어지다가 밤부터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서도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낮부터 점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서부 지역에 30에서 80,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최고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5에서 60mm 안팎의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CBS는 청취자와 함께 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노컷뉴스 앱으로 의견과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CBS